자,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자, 단양양봉입니다. 자, 이제 가을에 아주 찬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양인데 오늘 기온이 14도예요. 아침에 나오니까 추워서 파카를 입을 정도로, 털잠바를 입을 정도로 춥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올해는 조금 이제 늦더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낮에도 굉장히 30도가 이상이 되는 그런 날이 많았었는데 이제 30도 이하, 그다음에 아침 기온은 20도 이하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제 기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벌들의 형태가 직결을 합니다. 육아권으로. 그죠? 아무래도 온도가, 육아 온도가 35도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 기온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14도, 15도 되면은, 그죠? 20도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육아 온도에. 그래서, 육아권으로 직결을 하기 때문에 벌이 자동으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축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월동 때 압축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절기 여름에 압축하는 형태는 좀 조금 차이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역시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축만 잘 시켰으면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에는 압축의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소비 한 장에 한 80%, 7, 80%의 벌만 있어도 육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외부 기온이 받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지만, 지금같이 이제 아침 기온 대비 한 20도 육아 온도하고 20도 차이가 날 때는, 그죠? 또 상황이 틀리죠. 그래서 직결을 압축을 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압축하는 형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압축만 어느 정도 잘 하셨다 그러면, 큰 지장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매벌통에 50%, 즉 5매 이상 압축, 꽉 된 압축벌만 돼 있으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축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압축을 하셔야 되고, 5매 이하의 벌은 나무 보온판이나 은박지 보온판으로 소비 한 2장 정도 간격을 띄고 보온판을 대주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고, 자, 개포 위에다가 보온도개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비닐 개포 하셔도 관계없어요. 가을에는 전면 비닐 개포. 그러니까 폴리스망 쳐 있으면 폴리스망 위에다가 전면 비닐 개포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안에는 비닐 개포 하면 안에는 안 해도 되느냐? 그거보다도 5매 이상 벌은 안 해도 되지만 5매 이하 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한 2장 정도 간격 띄고 은박지 보온이나 나무 보온판으로 대고 또 별도로 폴리스망 위에다가 비닐 개포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5매 이상 되는 벌들은 굳이 비닐 개포 안 하시고 개포 위에다가 보온도개 한 장 올리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소문 조절, 저도 어제부터는 소문 조절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 전까지는 외부 기온도 낮 기온도 30도 이상이 올라갔고 아침 기온도 20도, 23도, 25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20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소문도 당연히 줄이겠죠. 이제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5매 압축된 벌이다 하면은 안에 보온하고, 그죠? 저는 개포 한 장만 올렸습니다. 보온도개 개포 위에다가 그 정도 했을 때 소문의 한 40%에서 50% 열려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맞다고 봐야 돼요. 지금 6매, 예를 들어서 6매, 7매 벌들은 50%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소문의 50%. 그동안 그 전에는 거의 70% 정도 열어놨었는데 이제 결국은 한 20, 30% 소문을 줄인 겁니다. 그 열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기준이 5매벌 압축 잘 된 5매벌 기준으로 해서 한 40%, 소문 넓이 한 40%에서 50% 사이. 저는 한 40%라고 보고요. 한 6, 7매는 한 50% 정도 현재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온에 들어가야 되고, 자,
자, 그리고 이제 월동 먹이를 9월에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같이 또 10월 달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0월 올해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부터, 이제 월동 사양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월동 사양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당연히 끊기지 않게 안 물어갈 때까지 유지시켜 놓는다 하는 방식으로 저는 월동 사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면 10월 10일에서 한 15일 사이부터 월동 사양을 시작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월동 사양을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끊기지 않고 당액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계속 안 물어갈 때까지 유지시켜 놓되,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10일부터 당액을 주기 시작했다, 월동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가정을 하면, 자, 10월 10일부터 줬으면 월동 사양 시작 후 20일 경과 후에, 그러니까 10월 10일이면은 10월 말이 되겠죠. 30일이 되겠죠. 10월 30일에 되면, 그러니까 당액을 준 지 20일이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 보온했던 거를 다 해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보온도 보온판 꼈던 것도 끝으로, 벌통 끝으로 다 붙여놓고, 그리고 위에 개포도 반만 접어서 벌 없는 쪽으로 놓던가 뭐 빼내던가. 근데 빼내면 귀찮으니까 반을 접어서 벌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다음에 소문도 기존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 둔다. 한 20% 30% 정도 더 확장시켜 둔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10월 12일부터 월동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월동 먹이를 줬다라는 얘기는 10월 9일까지 월동 산란을 받았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 이후에 월동 산란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10월 10일부터 월동 먹이를 주고 20일 뒤면 10월 말이죠. 다시 말하면 10월 9일까지 9일날 알 난 놈이 21일이면 태어나니까 10월 30일, 11월 1일이면 다 태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0일 후에, 월동 먹이 준 20일 후에 다 보온 해체를 다 하는 겁니다. 비닐계포 했으면 비닐계포 제쳐놓고 다 걷고, 보온덮개도 반 접어서 벌 없는 부분으로 붙이고, 안에 보온판 다 해체하고, 소문 한 20-30% 더 확장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 말까지 벌이 어쨌든 간에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그러면 한 달 정도의 당액을 채워놓으면서 계속 밀개 작업을 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점점 보온 해체는 한 상태고, 점점 기온은 떨어짐으로써 얘들이 자동적으로 먹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대로 먹이를 갖다가 쟁기고, 또 외부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자, 이렇게 돼서 자동적으로 산란을 멈추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20일 후에 보온 해체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거의 70-80% 들어간 상태를 얘기해요. 그 나머지 한 20-30%는 11월 달에 얘들이 밀개를 해 가면서 또 나머지, 우리가 이제 10월 10일 날 당액을 줬다 하더라도, 풀로 준다 하더라도 10일부터 그 이후에 또 당액을 주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의 산란은 하겠죠. 전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11월 달에는 면적도 적지만, 산란 나가는 그 면적도 적지만 자동적으로 당액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당액을 갖다가 채움으로써 자동적으로 산란을 멈추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 월동 먹이를 주던 간에 당액을 주고 20일 후에는 보온 해체를 한다. 예, 보온 해체를 한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미리 지금 막 당액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럼 이건 뭐 활동 안 할 때까지 주진 않겠죠. 9월에 주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찼으면 9월 달에 꽉 몇 번 주고 찼으면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랬다가 이제 11월 추위가 오기 직전에 내검을 해서 먹이가 많이 찬 거 위주로 축소를 하면서 그렇게 월동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 방식이 아니고 옛날 방식이 아니고 지금은 10월 달에 주고 당액을 안 들어갈 때까지 유지시켜 주고 당액을 준 날로부터 20일 뒤에 보온 해체를 해서 외부 기온과 그리고 사행을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산란을 멈추게 하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월동 사행을 주고 20일 후에는 보온 해체를 하면서 그죠? 보온 해체를 하면서 당액은 계속 유지시켜 놓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우리가 또 가을에 압축이 들어가고 또 봄볼 깨울 때 또 압축이 일부 조금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나는 내가 월동목이 주는 방식이 24시간 끊기지 않고 풀로 안 불어갈 때까지 주는 방식을 택하신 분들은 그 가을에 축소하고 봄에 축소하는 먹이장이 아주 굉장한 막 80% 90% 이상 찬 먹이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볼을 깨워서 그 통에서 나왔던 먹이장을 줌으로써 거의 봄에 따로 사용을 안 해도 먹이가 부족하지 않다. 늘 얘기지만 봄철에 우리가 이제 노제매가 많이 와요. 그죠? 특히 환절기 때 봄철 가을 그죠? 이거는 당액을 얘들이 설탕물을 먹으면 갑자기 소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어떤 배앓이입니다. 설사병이에요. 그래서 벌이 길고 벌이 팔딱팔딱 뛰어다니기도 하고 나르지 못하고 그런 노제마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같이 이제 그 풀로 월동 사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먹이장으로 내년 개상 올라갈 때까지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 부족하다 하면은 개상 올리고 나서 그때 먹이가 좀 부족하면 그때 물개 타서 한번 사용하는 걸로. 그게 이제 보통 3월 중순 이후가 될 겁니다. 빠르면 3월 중순이 되고 늦으면 4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숙성이 안 된 그 설탕물을 주게 되면 노제마가 오는 겁니다. 특히 환절기 때. 그래서 만약에 봄에 내가 자극 사양 내지는 먹이 사양을 하실 분들은 미리 월동 먹이를 다 주고 나서 가을에 늦가을에 미리 설탕물을 물 한 마리에 2포 반 정도 진하게 타서 미리 타놓는 겁니다. 그럼 얘가 겨울을 나면서 숙성이 돼요. 그러면 바로 타서 주는 것보다는 설탕물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주는 것이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이제 갑자기 날이 이제 내려가면서 가을 기온이 오면서 소문도 줄이고 안에 보온도 필히 하셔야 되고 이제 하여튼 언제까지 산란 받는 거는 봉주의 마음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0월 10일까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뭐 한 17일 거의 20일 가까이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봉판이 막 터져 나오고 산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9월 말 이후까지 산란 받으시는 분들은 여튼간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제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니까 당연히 남부 쪽은 뭐 더 말할 필요는 없겠죠. 남부지방 쪽은 여기 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10월 달까지 10월 달에 월동 먹이 주시는 분들은 필히 월동 주는 방식을 꼭 지키셔야 돼요. 줬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이러면은 밀게 할 시간도 늦고 또 까딱하면 특히 이제 보온 해체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산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월동 먹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히 월동 먹이를 끊기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 놓으시고 20일 뒤에 보온 해체를 해서 당액을 계속 유지시켜 놓는다. 그리고 소문 확장도 한 20, 30% 20일 후에요. 월동 먹이 주는지 그렇게 소문도 20, 30% 확장시켜 줌으로써 자동으로 산란을 멈춰가는 방식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요즘에 그 진드기 피해가 제대로 구제가 안 되신 농장에서는 벌들이 많이 기어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늦은 거예요. 벌이 좋던 뭐 강하든 약하든 간에 약제를 함으로써 기어나온 벌이 많다라는 거는 이미 그 안에 진드기 피해를 입은 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죠. 계속해서 진드기 구제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자, 내가 현재까지 쓰는 약으로 쭉 왔는데 가을 돼서 굉장히 많이 벌들이 기어 나온다 하는 거는 그동안 내가 썼던 약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물론 당연히 제대로 진드기구제를 안 하신 농장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뭐 진드기 피해 100% 입은 거지요. 그러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드기 그 가을 지금 요맘때 벌이 많이 나와서 기어 다닌다 하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어떤 약을 어떻게 써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제가 어떤 약을 쓰셔라 하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드기 약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를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속살만 안 쓰고 개미산과 옥사산 글리세린 패드 위주로 꾸준하게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기어 나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벌 압축 관계 다시 보시고, 왜냐면 벌이 많이 진드기 피해를 입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벌이 헐렁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헐렁해진데도 헐렁해진 만큼 또 강하게 압축시키려면 당연히 소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더 압축시키시고 다른 방법으로 진드기 구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전 가득 가을이나 내년 봄에 보면 알겠죠. 진드기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라 그러면 가을에 일부 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봄에 소생을 못합니다. 제대로 벌을 키워내질 못해요. 제 새끼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참, 그리고 이달 27일,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양봉 핵심 교육과 그다음에 가온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주말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아마 평일이라 그런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혹시 교육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하절기 때, 여름 휴가 기간 때 빼고는 지금 토요일 날 할까 합니다. 자, 하여튼 이달 27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육, 양봉 핵심 교육과 가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